72세 경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기는 농한기였지만 허리와 무릎의 고통은 계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논둑을 걸으며 운동 겸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무심히 말했지요. 이젠 자식들 얼굴도 보고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경숙 씨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쉽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여러 번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랑 아빠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2주만 지낼 수 있을까?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경숙 씨 스스로도 그 말 끝에 배어든 조심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좁아서 둘이 오시면 많이 불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서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숙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경숙 씨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 우리가 며칠만 있으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너희도 아이들 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래요. 방도 부족하고 아이들 방까지 치워야 하니까요. 요양원이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게 편할 거예요.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요양원 환경이 요즘은 워낙 좋다니까요. 그 순간 경숙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그래, 알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만 봐도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뭐래? 갈 수 있대? 경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대.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우리 자식 맞냐? 그딴 소리를 하게 잘못 키운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자식들을 키울 때 온 힘을 다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굳이 힘들게 애들 집까지 갈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자고. 경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식들 학비 대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며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을 훔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밤 아들의 차가운 대답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경숙 씨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한 듯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보니 자연스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숙 씨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논밭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부족해 동네 이웃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에는 배가 불러오는 것도 잊은 채 새벽부터 논으로 나가고 해가 저물 때까지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배 속에서 아이가 힘껏 발길질을 하면 잠시 손을 멈추고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힘내서 일할 테니까 너만 건강하게 태어나다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육아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금세 잠든 아기를 뒷짐에 업은 채 밭에서 고추를 따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일을 멈추고 울음을 달래야 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 밤늦게까지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을 믿으며
밤이 되면 혼자 호롱불을 밝히고 수확물을 정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티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 경숙 씨와 남편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계절마다 품삯을 주는 농사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벼농사가 끝나면 마늘밭으로, 봄이 오면 딸기밭으로 발길을 옮기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경숙 씨와 남편 모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울이라니 도대체 거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등록금은 또 어떡하고? 하지만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합격증을 내미는 모습을 보자 그 모든 걱정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뒷바라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숙 씨 부부는 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닭 몇 마리를 더 키우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봉투를 접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봉투를 접다 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아들에게 보낼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숙 씨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한 번은 고추 수확철에 경숙 씨가 밭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쉬지 않으면 허리뼈가 더 나빠질 거라고 했지만 병원비 걱정에 다음 날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허리를 다친 경숙 씨 대신 남편이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더라. 엄마, 내 사진도 보여줬더니 보고 싶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경숙 씨는 고된 하루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말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그러나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늘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뒤에는 늘 뒷전이 되어야 했던 자신과 남편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자던 날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부채질하며 버텼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식들에게만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숙 씨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워낸 자식이었건만 이제는 자신이 잠시 머물겠다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땐 아무리 힘들어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경숙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과연 의미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경숙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자조적인 질문과 씁쓸함 속에서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경숙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서울 병원에 가신다고 했죠?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요즘 대중교통도 불편하실 텐데 제가 모시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아들의 뜻밖의 제안에 경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며칠 전에 냉정한 대답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예정된 날 새벽에 직접 차를 몰고 고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른 타세요. 엄마, 아버지. 오전 중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아들의 재촉에 서둘러 차에 올랐지만 경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나니 자식에게 의지하는 느낌도 들었고 손주들 이야기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2시간가량을 달리며 서울 도심에 접어들 무렵 경숙 씨는 창밖의 풍경을 살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이 근처에 병원이 있니? 길이 낯설어서. 그러나 아들은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돼요. 병원 말고 더 좋은 데로 모시려고요.
그 말에 경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병원 말고 더 좋은 곳이라니? 의아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하얀 담장이 둘러진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고 건물 입구엔 행복요양원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눈앞의 풍경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여기가 병원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의자에 앉아있던 직원에게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경숙 씨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오늘 입소 예약이 되어 있으세요?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숙 씨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설마 우리가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거니?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간호사분들도 잘해 주신대요.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데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잖아요. 우린 잠깐 병원에 다녀오려고 한 거야. 여기에 머물겠다고 한 적 없어. 경숙 씨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애써 외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아셔야죠. 우리도 집에서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게 다 같이 편한 길이에요. 경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가자. 더 이상 자존심 구기지 말자고. 그제야 아들은 차키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아들의 뒷모습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남편과 함께 요양원 입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만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경숙 씨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의 행동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입장도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부모님께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고 자식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